안녕하세요. 시사건건 볼수양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BTS 이야기입니다. 자, BTS 방탄소년단은 왜 일본에만 현지화 작업을 해주는 것일까? 입니다. 좀 뜬금이 없죠. 시사 이야기를 주로 하는 채널에서 갑자기 왜 대중음악 이야기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일본 불매운동이 펼쳐지면서 일본에 관련된 조사들을 많이 했었죠. 그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칼로스 곤 닛산 자동차 전 회장이 일본을 탈출하고 일본의 사법 체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일본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법 체계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후진적이고 미개하다고까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너무나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자, BTS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제 딸이 또 BTS 팬이에요. 암입니다. 지민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그래서 제 딸과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BTS 음악을 많이 듣고 들여다보면서 BTS라는 이 그룹의 매력에 저도 빠져들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B라는 친구의 이 목소리와 외모,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BTS가 전 세계를 강타를 했죠. 이 강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전략도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 멤버들 구멍이 없어요. 칼군무로 대표되는 이런 퍼포먼스도 확실하지만 노래, 랩, 외모, 퍼포먼스, 이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밸런스가 너무나 좋은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강타를 한 것이죠. 거기다가 한국 팬들이 더 놀랐던 것은 한국어 노래가 미국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BTS 때문에 일명 국뽕에 우리가 취하고는 하는데, 유독 일본만 일본어판 앨범을 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아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아미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이 같이 합작을 하려는 이 프로듀서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이런 프로듀서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미들의 분노를 사서 거친 항의를 받고 그 프로듀서와 협업을 취소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일본만 뭔가 특별 대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방시혁 프로듀서가 왜 일본에만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처럼 느껴질까? 많은 팬들은 방시혁이 일본을 너무 편애한다, 친일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요즘에 계속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들여다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시혁이라는 이 프로듀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략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지금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쫓아가지 못하고 좀 태화되는 이런 느낌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죠.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대중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그리고 이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행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들만의 소비 행태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 세계가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열광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엔드게임 폭발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스오피스 1위는 너의 이름은을 제작했었던
뭐 마코토 감독인가요? 그 감독의 그 감독 사단 네, 우리의 계절은인가라는 애니메이션이 엔드게임을 누르고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물론 뭐 엔드게임이 2위였냐? 아닙니다. 엔드게임이 4위인가 5위인가 뭐 이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소비하는 문화 행태가 따로 존재한다.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소비 행태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죠. 자, 그리고 아까 일본이 대중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품 경제의 절정이던 시기에 일본의 대중문화는 세계 수준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엑스제팬을 필두로 해서 라르크앤시에, 아무로나미에, 비즈 이런 대중적인 이 락밴드들 플러스 이런 가수들이 엄청난 실력과 퀄리티로 무장을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개방을 해라 이런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중문화계는 개방하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난다.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러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반대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대중문화를 소비하던 행태가 그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BTS의 대히트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유튜브로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세계 시장을 공략을 했죠. 그런데 일본의 대중 가수들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공개를 해도 숏 버전이라 그래서 일부만 공개를 합니다. 왜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 않고 유튜브에 전부 다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음원과 CD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공개해버리면 누가 CD를 살 것이냐? CD 안 팔릴 거 아니냐? 여전히 일본은 이 음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CD 많이 안 사죠. 이제 음원 시장으로 완벽하게 넘어갔는데 일본도 음원 시장이 있지만 CD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D가 안 팔리는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수준이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들도 세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거죠. 일본의 아이돌들이 또 엄청난 돈을 버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AKB 같은 친구들이 있죠.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일본이 아이돌을 소비하는 문화. 정말 못합니다. 실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국민 투표를 하죠. 네. 그러면서 내가 응원하는 아이돌이 얼마큼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버렸죠. 그런데 이 아이돌 문화가 수준을 현격하게 떨어뜨렸다라는 의견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이돌들은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로 취급을 받는다. 이들은 너무 완벽한 존재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의 이 CD를 파는 아주 재밌는 마케팅 전략이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공연의 티켓을 살 수 있는 티켓을 팝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한국 아이돌들을 소비하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CD 안에 공연 티켓을 살 수 있는 티켓이에요. 공연장 티켓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티켓이 있어야지만 공연 티켓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 티켓을 살 수 있는 티켓을 많이 사서 많이 집어넣으면 내가 공연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 논리예요. 이게 일본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돌들도 이런 식으로 CD를 팝니다. 앨범을 팔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여중 같은 곳에 가잖아요. 중학교 앞에 BTS나 뭐 세븐틴이나 워너원이나 이런 남자 아이돌 그룹 CD를 언니들이 막 나눠줍니다. 공짜로. 그냥 줘요. 왜냐면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거는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 CD 여러 장 갖고 있어봐야 할 게 없잖아요. 그 예전으로 따지면
뭐 포켓몬 빵이나 국진이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만 빼고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얻을 건 얻었으니 사실상 주인공인 알맹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주객이 살짝 전도된 거죠. 그래서 저도 집에 보면 제 딸이 가져온 남자 아이돌 CD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공들인 뭐 화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예. 근데 결국 CD는 여러 개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돈벌이가 꽤 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행태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BTS도 그 독특한 문화 소비 행태를 따라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 BTS가 처음에 데뷔하자마자 빵 터졌느냐? 그렇지 않죠. 지지부진했습니다. 히트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메이저급으로 히트를 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데가 일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BTS는 한국에서 빵 떠오르지 못하자 일본 현지화 작업을 했고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돈벌이가 좀 됐었던 상황이에요. 제가 일본에 몇 년 전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지금 방탄소년단 반응이 너무 좋다. 방탄만 나오면 다 매진이고 TV도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온다. 방탄소년단 인기가 너무 좋다. 근데 방탄소년단이요? 그게 누구지? 이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BTS에게는 굉장히 좀 남다른 시장이긴 할 겁니다. 남다른 시장 플러스 일본인들만의 문화 소비 행태를 고려해서 일본어로 된 현지화 앨범을 내고 거기에 맞는 공연과 판매 마케팅을 펼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아미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도 해줘. 우리도. 네. 영어권도 그걸 원할 수도 있고 비영어권 이런 데도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시혁 프로듀서는 일본이라는 시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공략으로 일본만 현지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특이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먹히질 않아요. 그냥 이들만의 문화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게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 카를로스 곤 닛산 자동차 회장이 고발을 한 이 사법체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이 있죠. 범인을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한 다음에 변호사 입회 없이 신문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외국도 웬만한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그게 가능하다. 네. 인권을 억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옛날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나라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후진적인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유지되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집권하고 있는 기득권들한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선거제도. 일본의 선거제도는 말이죠. 이름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1번, 2번, 3번에 도장을 꼭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써야 돼요. 한자로.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오래 하던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낯이 익은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한자로 써야 돼요. 한자 획 하나만 틀리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나 아소다로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나오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선거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재밌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선 일본인들만의 특이한 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방시혁 프로듀서가 그 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일본만 현지화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닐까라는 분석을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독특한데 BTS는 그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 소비 행태를 잘 파악했고 그것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도 잘 적용을 시켰고요. 일본에서도 꽤나 큰 돈벌이를 했던 것이죠. 자, 방시혁 프로듀서의 영리한 전략이 일본만이 현지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저의 분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떠버려서 일본 이제 현지화 작업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말씀을 드렸죠. 일본은 현지화하지 않으면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시장이 되게 커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시혁 프로듀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따로 공략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현지화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BTS 이야기였습니다. BTS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아주 미개하고 후진적인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감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